대부분 투자자가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거나 열심히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 슈퍼개미를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년간 주식 투자 공부했는데 대부분 손실 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투자 실력이 다 다를 거거든요. 저희 에이블리 구독자분들도 정말 전문가 영역도 계세요.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전혀 모르는 어려운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주식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 아직까지, 근데 해야 되나? 다들 한다는데 하는 정도,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단계에 따라서 제가 10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팁을 한번 들어보시고 2025년 하반기 주식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아마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몰빵하지 마라, 뭐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또는 잡주에 투자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너무 뻔한 얘기,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이 꿀직장 TV에서는 누구도 하지 않는 얘기를 주로 하고요. 몰빵하지 마라,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잡주 투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주알못, 이제 뭐 옛날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입문자한테만 하는 얘기고, 그런 분들은 그냥 단어만 몰빵하지 마,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초보, 그 다음에 중수, 이런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린이다, 아직까지 주식을 해보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주식 기업 분석도 잘 안 해봤고 주식으로 돈 번 적이 뭐 거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5가지 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도 손실 피하는 단계별 10가지 팁, 첫 번째입니다. 잘 나가는 유명 업종, 인기 업종 따라 사기, 또는 인기 업종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서 이제서야 들어가기, 이것을 처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얘기만 지켜도 돈을 안 잃어요. 주식은 안 하면 잃진 않아요. 근데 벌려고 욕심부리고 공부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업종, 여러분들 들어본 거 있잖아요. 요새 뭐 HBM이 어땠다, 방산이 어땠다, 뭐 K-팝이 어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도 잘 되는 것 같아, 누구나 좋대 라고 하는 거 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짱 보고 있어서 보고 있다가 조금 훅 떨어지는 것 같아, 10% 20% 빠져서 정점에서 지금이 기회인가?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1종 오류는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거, 말하자면 기회비용이죠. 2종 오류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했다가 손실 보는 거, 이게 2종 오류입니다. 이 1종 오류, 2종 오류 중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2종 오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 않아도 돼, 안 하면 안 잃는 거야. 물론 SK 하이닉스 사면, 한미반도체 사면 돈을 벌 수도 있지, 하지만 안 사면 잃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거냐면 정말 될 게 확실하고 내가 잘 아는 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게 대박 날 것 같아?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테니스 경기를 보러 갔어요. 세계 1등 테니스 왕제, 지금 은퇴했지만 로저 페더러가 경기를 하고 있고, 그 상대방이 세계 500등, 물론 그것도 훌륭한 거죠. 하지만 세계 500등의 존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이 경기를 해. 로저 페더러한테 돈을 걸면 배당이 얼마 안 나와. 근데 존한테 걸면, 존이 만약에 로저 페더러를 이기면 내가 10,000원을 걸면 100만 원 주고 1억을 걸면 100억을 준대. 근데 존이 나와서 나 연습 많이 했어요. 존의 코치가 나와서 저희가 로저 페더러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쓸 거예요. 막 자신감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의 많은 부분을 세계 500등에다 걸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돈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거, 로저 페더러 계속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가 막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하드웨어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어.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지. 그럼 지금 언제때요? 엄청나게 올라갈 때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인공지능 시대잖아. 뭔가 달라질 거야. 근데 항상 대부분의 경우 반도체 하드웨어는 올라가면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아닐 수도 있어, 대박 날 수도 있어라고 엔비디아에 돈을 투자하는 게 잘 나가는 유명 업종 따라사기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재밌는 책을 읽어가지고 오늘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볼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그림 나왔네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요놈 뭔지 아세요? 이 월급쟁이 부자들의 그 저기 누구야? 너나위님 닮은 보고 싶네. 마멋입니다. 마멋. 보죠. 마멋, 말모트는 다람쥐와 마멋 속의 포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마못, 마모트라고 한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세요.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제. 자, 원뱃. 비슷하게 생겼죠? 원뱃은 원뱃과에 속하는 유대류의 총칭이다. 모두 오스트레일리아만 분포한다. 자, 원뱃 이렇게 생겼고, 마멋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다르지.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해. 그냥 큰 쥐. 털난 귀여운 쥐. 그죠? 제가 이걸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 투자 얘기를 하다 말고. 이게 이제 진화론하고 투자 얘기를 동시에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마멋, 첫 번째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얘는 태반류예요. 태반류. 포유류 중에 태반류. 그 다음에 원뱃, 두 번째 보여드린 거죠. 원뱃은 유대류예요. 유대류가 뭐냐면 캥거루 같은 거. 내가 주머니에 넣고 애를 좀 더 키우는 거. 낳은 다음에도 더 자라야 되는 거. 아예 다른 종류예요. 아예 다른 종류. 마멋하고 원뱃은 큰 줄기가 달라. 하나는 말하자면 인간같이 태어난 대로 자라는 태반류. 원뱃은 이제 주머니에서 자라야 되는 유대류. 근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걸 보고 다윈, 진화를 얘기한 다윈이 뭐라고 했냐면 마멋하고 원뱃은 DNA로는 유전자로는 아예 달라.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까? 그 주변의 환경이 비슷했던 것 같다. 우연히. 그래서 이 DNA가 다 달라도 주변의 환경이 비슷하면 수렴한다. 겉모습이 비슷한 놈처럼 성장한다. 진화한다. 라고 하는 게 수렴이거든요. 이게 투자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 가지 산업, 여러 가지 종목, 업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특별히 그 보고 잘하는 그 성공 공식이 있으면 그 기업이 잘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성공 공식 잘 몰라. 난 조선업 투자해 본 적이 없어. 경기순환주 투자해 본 적이 없어. 인공지능 고도 기술 투자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뭔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돈퍼블릭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좋아해요. 예를 들면 휴대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써. 근데 아직은 무료야. 근데 유료로 전환한대. 또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추가로 어떤 신규 기능을 출시했어. 이 신규 기능 출시하면 사람들이 돈을 낼 게 뻔해. 라고 하는 것은 저희 레이더망에 걸리면 놓치잖아요. 다 다른 일을 해. 예를 들어서 데이팅 앱일 수도 있고요. 소개팅 앱. 그 다음에 교육 앱일 수도 있고요. 구인구직 사이트일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는 순간 결과값은 어떻게 돼? 그 구독자들한테 돈을 과금시켜서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그게 잘 될 것만 같은 거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유명해, 요거 인기야, 이거 잘 된대 라는 이유로 사거나, 또는 그 주식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마지막 차인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가? 하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린이 개인 투자자도 손실 피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 매수 단가에 집착하기. 내가 이 주식을 10,000원에 샀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보다 높으면 너무 기분 좋아. 이거보다 떨어지면 무조건 손실이야. 기분 너무 안 좋아. 내가 손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물타기 해야 돼. 막 많이 사.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 안 좋은 주식에 물을 타게 되니까 손실이 점점 커져.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왜냐하면 내가 이 매수 단가에 집착하고 있고 물을 많이 타놨기 때문에 다른 주식으로 옮기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에는 꼬리표가 없고, 그 주식, 어떤 주식이건 간에 그 주식은 말하자면 무생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얼마에 샀는지를 신경 안 쓴다니까. 심지어는 나는 10,000원에 샀고 누구는 20,000원에 샀잖아. 그 주식을. 누구는 5,000원에 샀잖아. 그 산 가격에 따라서 서로의 기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내가 5천 원에 갖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오르고 내가 2만 원에 샀다고 해서 그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내 평균 단가에 집착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나한테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오늘자로 2025년 8월 27일 낮 12시 23분자로 내 재산이 빨리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줄어드냐? 늦게 늘어나냐?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매수 단가 얼만데 이것만 오면 나 이것만 오면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비스탕님께서 형 나는 다 포함되는데 어떡하지? 손실 보고 팔려니까 마음이 아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토리님도 첫 번째 내 얘기네요 라고 하셨고, 화이팅님도 저 주린이라서 2종 오류만 저지르고 있어요 라고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세 번째, 종목 백화점 만들어서 변동성 낮다고 착각하기입니다. 제가 이제 고객분들, 그 다음에 뭐 구독자분들, 뭐 팬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종목이 가지가지 있어. 종목이 또 업종도 다 달라. 막 조선주도 있고, 정말 리터럴리 백화점도 있고, 자동차, 뭐 테슬라, 엔비디아의 뭐 잡주도 좀 있고, 그러면 내 전체 계좌가 변동성이 좀 작아 보이죠. 실제로 작고요. 종목이 많으니까 하나가 올라도 나머지 떨어지고, 나머지 또 하나 떨어져서 하나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계좌가 조금씩 꾸준하게 내려가려고 주식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주식을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면 출렁이는 거는 신경 안 써야 돼. 출렁이면서 우상향하는 게 꾸준히 조금씩 줄어드는 계좌보단 낫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해진 분이에요. 종목 백화점을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계좌를 여러 개 파시더라고요. 난 이거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예금 풍차 돌리기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돈을 안 쓰고 일부러 넣은 다음에 적금이 꾸준히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현금으로 만든 그런까지 이해를 해. 근데 주식을 뭐 한투에도 하나 파, 삼성에도 하나 파, 키움에도 하나 파, 토스증권도 하나 파 그래 놓고는 이거는 뭐 장기 투자용, 이거는 해외 투자용, 이거는 뭐 중소형주용, 이거는 내가 손실 난 것만 모아놓는, 그러고 손실을 잊어버려요. 계좌를 여러 개 판 다음에. 자, 지갑이 집에 여러 개 있으면 부자입니까? 오히려 지갑 사느라 돈을 많이 써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요새 그런 거 많아요. 네이버 페이,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주민번호랑 이게 자기 본인 인증만 하면 내 자산 쫙 나오잖아요. 그죠? 내 집부터 차, 뭐 보험, 주식, 펀드, 예금 쫙 나오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 신용카드 내역까지. 그런 거를 봐서 맨 윗줄만 보면 돼. 내 자산이 얼마냐. 맨 윗줄이 뭐 10억이냐, 20억이냐, 5억이냐 이것만 보면 되지. 밑에 나는 한투증권에는 플러스 난 계좌만 있는데 나 요거 내가 직접 하는 계좌고 키움증권 요 계좌는 그냥 테스트하는 계좌야. 누가 뭐라 그랬어? 결국에 네 돈은 플러스 5천, 마이너스 5천에서 0이잖아. 내 상황을 직시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요. 제가 확고하게 믿는 원칙이 뭐냐면 투자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양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마음도 편하면서 돈도 벌 수는 없어. 마음이 편하면 돈을 못 벌어. 마음이 불편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생기지.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주식한 지 한 20년 됐고 창업한 지는 지금 13년 차인데 창업 초기 저도 이제 투자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고 내 돈을 걸고 주식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얼마 안 됐을 때는 주식 떨어지면 확인하기도 싫어. 야 근데 명분은 있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안 팔 거야. 이거는 매크로쇼크이고 이 내가 가진 주식이랑 관계없어.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건데 주가 봐서 뭐해. 괜찮아. 보지 마. 그렇게 안 봐요. 이번 주에 기분 너무 안 좋다. 그냥 운용회에 뛰어넘자. 그러다 보면 그 회사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거나 또는 주가를 많이 빠졌는데 이제 반등의 기운, 턴어라운드의 기미가 보이는 걸 놓칩니다. 매주 매일 그걸 봐야 돼. 난 프로페셔널이니까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돈 벌고 싶으면. 직시해. 이 계좌 마이너스야? 이 계좌 플러스야? 합쳐. 오늘자부터 돈을 가장 빨리 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직시를 해야 돼. 내가 손실을 받건 아니건 이건 왜 올랐고 이건 왜 내렸고. 계좌 여러 개 파서 손실 있는 거 이것도 돈 잃는 개인 투자자만 하는 겁니다. 오늘 아니 형님 불안해서 그렇다고요. 불안해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편안해지면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돈을 벌 수가 없다. 자, 최병성님께서는 오늘도 소크라테스 형이네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셨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번째 갑니다. 아직까지 주린이 단계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야, 나 있잖아 돈 벌었어. 요새 있잖아 팜마트라고 아니 라부부 이거 주식 엄청 올랐어. 잘 된 사람만 자랑합니다. 잘 된 사람. 우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있어. 그 우는 소리 하는 게 자랑이야 사실은. 야, 나 1억 있었는데 5천 날렸어. 사실 5천 있다는 자랑이라니까. 잘 된 사람만 자랑해요. 현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내가 무조건 작아져. 인스타그램 보면 다들 뭐 포르쉐 타고 다들 비즈니스 타고 여행 다니는 것 같지? 다들 골프 치러 다니는 것 같지? 실제로 힘들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거 자랑하는 거야. 또한 각자 내가 이루고 싶은 자산의 목표, 거기까지 가는 데의 수익률 목표, 몇 년 걸릴지에 대한 기간의 목표 다 달라요. 다 하고 싶은 게 다르거든. 돈이라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는 자녀를 대학을 이런 데 보내야 될 것 같아. 나는 집을 강남에 하나 사고 싶어. 그럼 목표가 다 다르다고. 다르면 수익률의 목표, 투자 방법도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내가 목표가 뭐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위험 감수 성향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아서 투자법 종목을 찾아야 돼요. 저도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나름 최근인데 2017년 18년 창업하고도 몇 년 후야.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귀가 얇았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랑 관계가 없어. 다른 사람 막 찾으러 다녔어. 야, 이 사람이 요새 잘한대. 야, 얘 100억 벌었대, 1000억 벌었대. 찾아서 막 물어봐. 저 주식 이렇게 해왔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막 얘기를 하거든? 야, 있잖아. 나는 게임주 전문가야. 이렇게 해봐. 야, 나는 있잖아. K뷰티 잘 될 것 같아. 나는 비상장만 해. 막 들어요. 열심히 들었어. 제가 주식을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4년부터 2017년, 18년까지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을 돈 많이 번 사람, 돈 빨리 번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어. 배운다는 명목하에. 하지만 비교가 되지. 저 사람은 벌써 돈을 저만큼 벌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올해 뭐 수십 퍼센트, 100% 했다는데 나는 왜 수익률이 그렇게 안 났지? 결국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따라하려고 그래. 근데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맞는 옷, 나한테 맞는 투자법과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결과적으로 보니까 돈이 정말 번 사람도 있고 못 번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있잖아 나 주식 이렇게 했어 나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똑같이 정말 100억 1000억을 번 훌륭한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투자 방식의 고점일 때 자랑을 하더라고. 똑같이 기관 투자자 프로페셔널 슈퍼개미도 똑같아. 게임주 막 자랑하던 사람 그때가 게임 고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돈을 NC소프트를 벌었으면 NC소프트가 20분의 1 토막 난 다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한다고. K뷰티도 K푸드도 다 마찬가지야. 방산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귀가 얇으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인기 업종을 따라가게 되는 거야. 비교함으로 해서 공부한다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돈을 잃으러 가는 거지.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주린이의 경우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않으면 손실 안 본다. 첫 번째, 잘 나가는 유명 업종 따라 사거나 그거 좀 빠졌다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두 번째, 내 매수 단가에 집착하지 마라. 세 번째, 종목 백화점 만들어서 변동성 낮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 번째, 계좌 여러 개 파서 손실난 계좌 잊어버리기 하지 마라. 다섯 번째, 주린이 마지막,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맞는 옷이 있더라. 바로 보는 눈께서 고수들이 너무 많음. 다 맨날 벌었다고 함. 많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주식 인구가 1,500만 명인데 그중에 1%만 잡아도 15만 명이 돈을 벌었잖아. 그죠? 근데 학창시절 생각해봐. 1% 서울대학교 가는 애만 내가 따라한다? 그렇게 안 하잖아. 내 갈 길을 찾아가잖아. 난 운동할 거야. 난 그림 그릴 거야. 나는 회사원 할 거야. 나는 대학 안 갈 거야. 할 수 있잖아. 비스통님께서 나 형 인스타 보고 작아져서 언팔했어. 잘했어요. 인스타 하지 마. 자, 화이팅님께서 뭐 좋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콘치킹님께서 형 아픈데 그래도 좋아요 누르고 새겨들게. 좋아. 좋아요 누르는 것처럼 새겨들어. 자, 그 다음은 중수입니다. 중수. 내가 좀 투자 공부했어. 나 기업 분석 뭔지 알아. PER, PBR 나 뭔지 알아. 나 가치 투자 할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이 또 5가지. 실수하면 돈 잃는 것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을 귀국했기 때문에 한국 귀국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대상일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 저를 기다려주신 마음에
더 퍼블릭 자산운용 이벤트를 하나 공지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더퍼블릭.co.kr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고요. 아직 이거 구독 안 하신 분들 더퍼블릭 레터 제발 좀 구독해 주세요. 공짜입니다. 펀드 매니저 그리고 김현준 정호성 대표가 직접 여러분들께 편지를 써서 내용을 드립니다. 다음 달은 9월 1일, 다음 호는 9월 1일에 나갈 예정인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벤트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객 지원에 들어가십시오. 지원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여기 있죠. 이벤트, 일임계약 최소 가입 금액 인하 해가지고 오늘 업로드됐습니다. 오늘 2025년 9월 30일까지 딱 한 달 동안만 이벤트를 합니다. 눌러보시면 이벤트 해가지고 더 퍼블릭 자산운용 크로스 한국투자증권 더 퍼블릭 레터 구독자 전용 혜택입니다. 2025년 9월 30일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일임 계약 시에 최소 가입 금액을 현재 펀드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한 달 동안 인하합니다.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희 회사를 신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소액 가입이 가능한 랩 상품을 내서 그분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랩 상품에 가입을 할 경우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법적인 고객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고객 총회를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전화한다고 저희가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저희의 고객으로서 가입 기간 중에 상담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사모펀드, 그다음에 일임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모펀드는 3억, 일임계약은 4억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충분히 고소득자이고 돈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 직접 계약 고객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귀국한 기념으로 한 달 동안 이것을 1억 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고요. 처음입니다. 처음. 저희 회사가 3천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최소 가입 금액을 3천만 원, 그 다음에 5천, 1억, 2억, 3억, 4억까지 올라왔고 단 한 번도 이벤트성으로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리게 됩니다. 한 달 동안입니다. 가입 방법은 한국투자증권의 이규상 대리라는 분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분은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이자 PB이십니다. 제가 전화번호 여기다 올려놨고요. 전화를 안 받을 경우 바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문자로 더 퍼블릭 자산운용 일임계약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방법은 이규상 대리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한국투자증권 이벤트 통해서 가입하면 뭐가 다른가요? 최소 가입 금액만 다릅니다. 포트폴리오 운용 수수료 구조는 기존 고객분들과 동일합니다. 국내 일임, 해외 일임 중에 어떤 것만 최소 가입 금액 인하되나요? 둘 다 2025년 9월 30일까지는 국내 일임, 해외 일임 모두 1억 원으로 계약하실 수 있고 두 개를 계약할 때 2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항상 펀드를 강조 드릴 때 3억 원으로 국내 해외 다 같이 할 수 있다. 일임으로 두 개 하려면 4억, 4억, 8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1억만 있어도 2억만으로 국내 해외를 다 할 수 있고 내가 1억밖에 없어 지금 또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 신뢰하는 마음이 1억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신다면 국내 해외 중에서 골라서 가입하시면 되고 어떤 걸 가입해야 되냐는 이규성 대리한테 저희가 내용을 전달해 놓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지방에서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규상 대리가 가까운 지점, 그 동네에 지점이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 동네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점에서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외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투자증권 이규상 대리 또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벤트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화이팅님께서 한국투자증권 계좌 더 파야 되는 건가? 계좌 수를 늘리라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아비투스님께서 금액 낮추셨다고 하셨고 비스통님께서 장벽을 허물어줘요. 허물려고 노력했습니다. 임희랑님께서 수수료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수수료 구조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고 직접 계약하시기 전에 이규상 대리한테 연락하시면 수수료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타 증권사랑 지금 협업 중입니다. 퇴직연금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 내가 그래도 이 유튜브를 몇 년을 봤는데 얘한테 돈 맡기고 싶다. 근데 퇴직연금을 안 하네? 하는 수요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MH님께서 방금 문자 드렸어요 라고 하셨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이규성 대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공모펀드는 예정 없으신가요? 했는데 공모펀드는 1,000원부터죠. 이것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손실 피하는 단계적 10가지 팁. 왜 나는 주식 공부했는데 계속 돈을 잃을까? 요것만 하지 마라. 중수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 뉴스 수집하고 나서 공부했다고 착각하지 않기. 제가 개인 투자자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특히나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대해서 제가 좀 안 좋게 코멘트를 하면 이제 막 뿔이 나시잖아요.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 네가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 네가 엔비디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알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다 알아. 나 몰라. 여러분들은 막 댓글 하나까지 다 봐. 소용없습니다. 뉴스 수집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투자 공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과학자처럼 마치 또는 탐정처럼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젠슨왕이 있잖아. 삼성전자 만나가지고 이런 사인을 했대. 이걸 다 알고 외우고 수집하는 건 공부가 아니고 가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돈 잘 버는데 앞으로 10년간 나는 돈 잘 벌 것 같아. 왜? 그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한테 인공지능 GPU를 이만큼 팔 것 같아. 그래? 그럼 왜 그만큼 팔 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음표를 해소해 나가는 그 과정. 내가 생각한, 내가 세운 투자 아이디어,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게 투자 공부이지. 내가 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알았다고.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호재야. 이거 악재야. 요것만 가지고는 공부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거랑 똑같아. 안 하니만 못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업종이 인기 업종이거나 앞으로 안 될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알아봤다고 해서 특히 바이오 이런 거죠. 바이오 막 임상 정보 다 알아. 그러면 물타기 엄청 하는 거야. 그거랑 투자 실력이랑 관계 없습니다. 자, 중수가 돈을 잃지 않는 두 번째 팁. PER, PBR 공부한 다음에 혼자 저평가라고 판단하지 않기. 자, 여러분이 똑똑하겠어요? 시장 참여자 전체가 똑똑하겠어요? 여러분이 반도체에 잘 알겠어요? 시장 참여자 중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더 똑똑해요. 주가가 저평가야? 싼 것 같아?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왜 PER, PBR이 낮아 보이지? 옛날 PER라서 그런 건 아닐까? 뭔가 숨겨진 손실이 있는 건 아닐까? 경기 순환주인데 지금 업황의 정점이라 이익이 많이 나고 PER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손실이 더 커지고 PER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중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아까 뉴스 수집했다 공부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 너무 저평가인 것 같아. 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라.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 굳이 기능적으로 얘기하자면 미래에 지속 가능한 이익이냐, 미래에도 유지 가능한 자산이냐를 기준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어렵죠. 어렵잖아. 그냥 네이버에 PER, PBR, PER 5배면 싸다고 하는 게 편했잖아. 어려우시면 차라리 주가 차트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한 2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다음에 3년간 비기고 있어. 거래량도 없어. 뭐예요? 아무도 관심 없다. 그 주식에. 소외돼 있다. 우리가 저평가된 주식을 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거 먼저 살려고, 나만 싸게 살려고, 그래서 수익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PER, PBR이 낮다라고 해서 잘못 들어가서 계속 떨어지는 거 하지 말고 나중에 보고 나서 이거 아니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소외된 차트를 찾자. 자, 세 번째입니다. 경기 순환주를 성장주라고 착각하지 않기. 조선, 건설, 화학, 반도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어려운 말로 리드 타임이 길어. 그러니까 3년 후에 공장을 지을 건데 그때 수요가 얼마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잖아.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해. 그런 걸 경기 순환주라고 합니다. 근데 경기 순환주가 업황이 좋을 때, 경기 순환주는 한 2, 3년 이상 업황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봐라. 이제는 이거 성장하나 본데? 메가 트렌드인가 본데? 슈퍼 사이클인가 본데?
새로운 시대, 노멀인가 본데 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경기순환주는 경기순환주라고 생각하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종 오류, 2종 오류. 경기순환주가 성장주가 되는 일은 잘 없어. 없는 일이 굳이 되도록 아까 페더러가 아니라 500등 존한테 베팅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수익 났으면 팔면 되고 수익이 아직 안 났는데 막 더 올라갈 것 같아. 인기 있는 업종이 되겠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수가 피해야 할 투자 실수 네 번째. 우연히 수익 나는 주식 금방 팔지 않기. 보통 손실 보잖아. 보통. 근데 하나 잘 되잖아? 그럼 팔아버려 또. 한 5% 10% 나오면 팔아버려. 힘들게 기다렸는데 반등해가지고 본전 내면 팔아버려. 그냥 술 한잔 사먹어.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좋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여러분보다 똑똑하다고 가정해야 돼요. 분명히 뭔가 바뀌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손실이 컸던 게 회복됐을 거야. 그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뭐 조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말하자면 거대한 경기순환 기업 하나랑 똑같아. 경기순환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한번 회복하기 시작하면 저점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면 몇 년 가요. 근데 지금 저점이란 말이야. 회복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몇 년 간다니까?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시각이 6개월에 잡혀 있어. 6개월 후 목표 주가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또 올릴 거야 아마. 근데 그 목표 주가가 됐다고 해서 수익이 좀 났다고 해서 내 손실이 다 만회됐다고 해서 그 주식을 팔아버리면 아마 후회할 거다. 수익 나는 주식을 끝까지 끌고 가서 많이 먹어야 나머지 실수에서 중간에 자르고 나오는 기업들을 만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하잖아요. 손실이 나는 기업들을 자꾸 물을 타가지고 손실의 규모가 커져. 절대 수익률은 손실률은 쪼그라든 것처럼 보이죠. 줄어든 것처럼. 왜? 물 탔으니까. 매수 단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손실 규모는 점점 커져. 그리고 돈 번 거는 금방 자르고 나와. 그러니까 손실이 더 큰 거야 항상. 그거보다 반대로 손실 나는 주식은 자르고 나오고 올라가는 주식은 긴 활주로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비스톡님께서 그만해. 화이팅님께서 뜨끔. 네. 화이트라이트님께서 팩폭 미국에서 더 강해져서 돌아오셨네요 하셨고요. 이런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드리고 병 주고 약 주고 해야 여러분들을 고치는 거야. 근데 내가 병을 주는 건 아니야. 병을 진단해 주는 거지. 이미 여러분들은 병에 걸려 있다니까. 주식에서 손실 나는 공부했는데 손실 나는 그런 중병에 걸려 있어. 그걸 내가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해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뭐냐? 여기까지 제가 9가지를 얘기했거든요. 9가지 실수하지 말라는 거. 이 9가지 중에 내가 한 2-3개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 안 된 거야. 나을 수가 없어. 불치병이야. 그런 분들은 직접 투자하지 말기가 10번째입니다. 자, 저희 회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수수료를 한 1%? 많으면 2-3% 정도 받아요. 1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주식 공부해. 퇴근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투자 스터디가. 주말에 자고 싶은데 열심히 유튜브 보고 책 읽어. 그렇게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랑 2%, 3% 이내의 차이까지는 수익률을 내야 의미가 있어. 그거랑 비슷한 차이거나 그거보다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넘는 기간 동안 연평균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종합주가 지수는 그동안 거의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한 50% 올랐어. 우리는 10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고. 미국 지수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높아. 근데 시장 평균보다 우리가 높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 평균만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려워. 근데 시장 평균보다 높은 회사랑 2-3% 차이 비등비등하게 할 수 있을까? 비등비등하게 할 거면 뭐하러 힘들게 공부를 해. 그죠? 공부를 힘들게 했는데 2-3% 이상 차이 날 거면 뭐하러 하냐고.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소득과 자산을 늘려. 내 몸값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재테크는 또 재테크.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야. 제가 똥손이어가지고 뭐 인테리어 하는 거, 전구 가는 거 다 돈 주고 맡겨.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망치는 것보다 그게 나아.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고급 셰프보다 더 잘하겠어요? 돈 주고 맛있는 거 먹어. 그 사람 잘하는 거 하고 나는 또 돈 버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회사에 펀드 매니저가 6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식만 봐. 주식 덕후야. 주말 뭐 야간 이런 거 없어.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만 근무해본다고 치자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사람이 40시간씩이니까 6명이니까 240시간을 주식을 보고 앉았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4시간씩 스터디한다 쳐. 일주일에 8시간 얼마나 힘들어. 많이 했어. 그러면 저희 회사 전체 팀원보다 30분의 1 정도의 리서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2, 3%포인트보다 훨씬 더 격차가 나겠죠. 저 하나만 볼까요? 제가 지금 주식한 지가 20년 됐어요. 저도 밤낮, 뭐 주말 평일, 뭐 한국, 미국, 캐나다 상관없이 주식만 봐. 그 생각밖에 없어, 머릿속에. 근데 그냥 하루 8시간 주 5일만 근무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만큼 식견을 쌓으려 지금 현재 저는 더 이상 공부 안 한다 치고 지금 현재 식견을 갖추려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4시간씩 100년 하시면 됩니다. 100년. 100년 후면 아마 대부분 돌아가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2, 3% 이하의 또는 저보다 잘하는 수익률을 올릴 기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수 이상의 분들에게 팁을 다시 드립니다. 뉴스 수집했다고 공부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PER, PBR 공부했다고 나 혼자 저평가라고 판단하지 말자. 경기순환주, 성장주라고 착각하지 말자. 우연히 수익 나기 시작한 종목 금방 팔지 말자. 그리고 웬만하면 직접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총 10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손실 피하는 단계적 팁. 대부분 투자자가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거나 열심히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 슈퍼개미를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